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전희차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검하수, 은하수 하면 안검하수, 안검하수는 은하수, 안검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은하성형외과라고 정했는데 뭐 안검하수는 은하수라고 해서 일부러 정한 건 아닙니다. 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또 갖다 붙이면 돼요. 안검하수라는 거는 이제 저같이 눈재 수술이나 쌍꺼풀 수술, 쌍꺼풀 재수술, 좀 망한 극한눈 수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적인 진단도 있는데 눈을 못 뜨는 상황, 눈에 힘이 부족해서 눈동자가 보이게 눈을 못 뜨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검하수가 아니더라도 눈 뜨는 힘이 애매하게 약한 경우가 사실은 비율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심하면 우리가 이제 안검하수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눈동자가 이렇게 있을 때 눈동자를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제가 이제 소리를 치는데 눈동자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 반밖에 안 보이면은 이분 안검하수가 있나라고 일단 첫 번째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반대쪽 눈은 만약에 막 이렇게 잘 떠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확실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발견을 해야 돼요. 눈썹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눈 위에 이렇게 주름이 이쪽만 좀 많이 있고 반대쪽은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정상이라고 우리가 친다면 이쪽은 이제 안검하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눈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이 만약에 있다라 하면은 반대쪽은 또렷하고 얇게 잡혀 있는 반면 안검하수가 있는 쪽은 두껍고 흐리멍텅하게 잡혀 있고 눈 위가 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 위가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모양이 있다, 딱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거에 비슷한 스펙트럼으로 모양이 있다 그러면 안검하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사실 다양한 눈 구조와 돌출도와 피부 처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라고 딱 눈동자가 덜 보이는 거 보고 이 사람 안검하수네 라고 딱 봤을 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눈에는 제가 뭐랬어요, 함정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검하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피부가 많이 덮어서 그렇다든지, 안검하수인 줄 알았지만 그냥 본인이 좀 힘을 덜 줘서 그렇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검하수인 줄 알고 눈매 교정을 세게 했을 때 결과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교정인 건데, 과교정이 되는 경우 중에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검하수가 아닌데 안검하수인 줄 알고 신나게 수술을 해서 세게 근육을 걸었을 때 과교정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검하수인지 잘 진단을 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상담실에서부터 신경을 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검하수가 되면 그럼 뭐가 불편하냐? 일단은 정말 심한 안검하수인 경우에 이것도 이제 경도, 중등도, 중증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은 머리 아프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심하면 당연히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눈 뜰 때 이마랑 이런 데가 너무 근육이 잡히고 아프기까지 하고, 시야가 잘 안 나오니까 이마를 엄청 쓰는데도 잘 안 보여서 막 턱을 들고 다니는 식으로 자세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적게 보이니까 일단 사진 찍었을 때 짝짝이로 보이고 엄청나게 졸려 보이고, 너 자니? 왜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해? 선생님들한테 맨날 혼나겠죠.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억울한 안검하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선생님들이 잘못 아시는 거죠. 선생님들 그 친구는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검하수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야겠죠.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쌍꺼풀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쌍꺼풀에서 못 건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쌍꺼풀에서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근육의 이제 성질 자체가 조금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근육 자체가 안검하수가 있는 쪽 없는 쪽 딱 열었을 때 이쪽 근육, 없는 쪽 정상은 짱짱하고 탄력이 있고 이렇게 잡고 늘리면 전혀 늘어나지 않는 탄탄한 조직이 이제 건막 조직, 근육이 막으로 바뀌는 그런 조직이 되는데, 안검하수가 있는 쪽은 다 지방으로 바뀌어 있어서 늘리면 늘어나고 막 찢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는 약한 조직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약해져서 조직 자체도 변성이 온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5mm 정도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5mm가 5mm가 아니라 또 늘어날 수가 있어서 재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확률로 되겠죠.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는 수술일 경우도 되게 많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보단 편하게 만들면서 쌍꺼풀 위치를 잘 조절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그래도 최선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안검하수 교정은 저같이 눈재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고 뚜렷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말 답이 없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은 뭐 이마의 전두근 근육을 이렇게 전이를 시켜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약간 모양을 이제 포기하면서 어느 정도 보이는 것 자체의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논외로 하고, 안검하수의 수술은 대체적으로 이 쌍꺼풀에서 눈 뜨는
조작하는 근육, 안검거근이라고 부르죠. 안검거근과 그 근막을 조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검거근을 조작하는 방법은 약하게만 따지면 살짝 주름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주름을 잡는 것만으로도 그 밑에 있는 건판이란 딱딱한 조직에 주름을 잡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힘이 전달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심하면 전진을 시켜야 됩니다. 전진을 시키려면은 완전히 얘를 절개를 해야 되죠. 근육을 잘라내고 밑에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이건 이제 박리라고 하죠. 절개, 박리 후 전진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과정, 수술의 과정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술할 때 저도 약간 긴장을 하면서 눈 뜨는 것도 이제 면밀하게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와 보수적인 범위 내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검하수 수술 후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걱정을 하게 돼요. 재발과 과교정이죠. 다시 안검하수 생긴 게 재발이고 너무 심하게 교정된 게 과교정인데,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조절을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후에 1주째, 2주째 조금 면밀히 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검하수의 모양,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진짜 심한 안검하수가 아니더라도 약간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같은 스펙트럼에서 약하냐 강하냐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법이 갑자기 안검하수라고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서 밸런스를 잡는 거랑 심한 안검하수에서 밸런스를 잡는 거랑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랑 상담실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해결책을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잡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안검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전희차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